자, 스투신도 나올 거고, 우선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걸 확인할 건데, 너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누락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스투는 조금 예습 좀 하기 전에 알겠지? 일단 이제 다가간다. 이런 개념이 있을 텐데 사실은 다가간다라는 표현은 수학에서 되게 다가간다라는 거 수학에서는 되게 좀 안 좋은 표현이야. 되게 안 좋은 표현이야. 수학적으로 불완전한 표현이거든. 그래서 어떤 다가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극한이라는 건 어떤 값이 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그보다 작은 거리가 존재한다면 그보다 작은 거리도 또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개념이야. 이게 입실론 델타법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소트에서는 굳이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어. 나중에 니네 캡슐할 때 그때 좀 자세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우선은 극한을 초입에 배울 때는 수학적으로 완성도는 없지만 다가간다라는 게 이해하기가 좀 쉬워. 이해하기가 쉬워서 우선 극한이라는 건 수를 어디론가 이렇게 다가가게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수를 다가가게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수직선 상황에서 A라는 지점이 있을 때 어떤 변수 X가 A로 다가간다 라는 생각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면 처음부터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지 왼쪽에서 다가오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갈라져야 될 것 같아.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는 개념과 왼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는 개념을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A의 오른쪽에서 A로 다가가게 하는 수라는 개념에 의해서 A에서의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연히 그럼 얘는 좌극한이 될 거야. 기호로는 얘들아, 기호로는 x라는 수는 a로 오른쪽에서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찬가지로 좌극한은 x가 a로 다가가는데 좀 왼쪽에서 다가간다 이렇게 기호 표현을 해줘. 그러면 이 우극한과 좌극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대소를 가져. 대소를 가져.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면 당연하게 이해하겠지만 a의 우극한은 a보다는 무조건 뭐한 수를 인식해야 되냐면 좀 큰 수로 인식을 해야 돼. 좀 큰 수로 인식을 해야 되고 좌극한 당연한 얘기로 A보다 좀 작은 수로 인식을 해줘야 돼. 작은 수로 인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수를 다가가게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의 분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걸 이제 어디로 확장하냐면 함수의 극한으로 확장하는 거야. 함수의 극한으로 확장을 해서 함수라는 건 결국 그래프 상황에서 극한을 다루겠다는 얘기인데 엄밀히 말하면 fx의 값을 추론하겠다 이런 얘기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프가 존재하면 y의 fx라는 그래프가 존재해. 그때 이 지점을 a라고 하자. 이 지점을 a라고 하면 이 x의 값을 a로 다가가게 했을 때 그때 이 fx의 값이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의 목적이에요. 함수의 극한의 목적. 지금 내가 말로 한 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선 어떤 함수에 대하여 x를 어떤 지점으로 다가가게 했을 때 그 함수의 y 값이 이제 극한적으로 유한 상수값을 존재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말로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a로 극한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을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수렴의 반대는 발산이야.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다시 도입을 해줘야 돼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x를 a라는 지점으로 극한 보냈을 때 이러한 상수값이 나오는 게 수렴이다 라는 건 정확한 정의는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도입해서 식을 다시 표현할 거야. 어떤 극한이 진행이 되었을 때 함수에서 그 함수에 대한 결과물이 수렴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정의야, 정의. 좌극한의 계산 결과물과 fx에 대한 좌극한의 계산 결과물과 우극한의 계산 결과물이 그것이 이렇게 같아지는 이 상황을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정의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발산이라고 표현한다. 발산이라고 표현한다. 은연중에 이제 우리가 무슨 개념을 도입해야 되냐면 무한대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돼. 무한대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무한대라는 건 뭐겠어? 한없이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무한대는 수가 아니란 말이지. 수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커져 나간다는 거야. 그 현상의 변화에 초점을 줘야 돼. 현상의 변화에 초점을 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가 커져 나가고 얘도 커져 나간다 했을 때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이 fx와 gx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때 f와 g의 차는 당연히 어디로 향하게 될 거라고 인지하는 거야? 무한대로 향하게 될 거라고 인지하는 거야. 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벌어질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점점 커진다는 건 한없이 진행했을 때 얘는 더 한없이 역시 커져나가면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차 자체는 무한대로 간다. 이런 표현이 되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특정 수가 아니라 계속 키워나가는 거야. 끝없이 키워나가는 거야. 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수가 아니라는 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 뭐냐면 자 어떤 내가 극한 계산을 했어. x를 a로 우극한 보냈는데 극한 계산했더니 무한대가 나와. 우리는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슨 개념을 떠올려야 돼? 여기 a라는 지점이 있으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렇게 뻗어 올려지는 이런 그래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이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고 했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등호를 쓰면 안 돼. 등호를 쓰면 안 되는데 뭐라 할까? 편의를 위해서 그냥 용납을 좀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래 무한대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등호를 사용하면 안 돼. 엄밀히 말하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 많아. 근데 통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짧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되는 범위에 대해서 조금의 용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무한대다 함부로 등호를 쓰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극한이 이렇게 유한 상수값을 가진다라는 건 이거 무조건 수렴의 의미가 되는 거고, 수렴의 의미가 되는 거고, 이 무한대라는 건 그냥 발산의 한 종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쓰면서 봐볼게. 수가 쌤 생각에는 개인 편차가 좀 있어. 선행이 되게 잘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선행이 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보통 보면 수학 상황 같은 경우는 선행이 다 잘 돼 있는데 수원도 어느 정도 다 잘 돼 있는 편이 맞는데 수투는 조금 편차가 있거든. 수투는 조금 편차가 있어서 좀 수투에서 좀 소홀했던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서 좀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야.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모르거나 하는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들도 하고 이게 쌤 핸드폰 번호 뭐 모르는 거나 필요한 자료 있으면 쌤한테 연락하면 돼. 알겠지? 이거 원래 쌤 저번 주에 알려주고 진도를 좀 더 나가서 했는데 내가 격리가 돼가지고 못했어.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알려줄 테니까 모르는 거 있거나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쌤한테 연락 주면 되더라. 자, 그럼 계속 가볼게. 우선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다시 추스려서 얘기하면 극한이라는 건 다가가는 개념이야. 근데 단순히 다가가는 6, 7, 5, 5, 3, 5, 4예요. 3호사요. 아, 진짜? 3호사형이에요, 3호사형.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자,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다가가는 개념이야. 근데 단순히 다가간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야. 왼쪽에서 다가오는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지. 그래서
분리를 해줘야 되고 이름을 붙여준 게 좌극한 우극한이야. 그 극한의 개념을 함수로 파장하면 x의 값을 결국 극한을 진행을 시켰을 때 그에 해당하는 y 값, 즉 fx의 값이 또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고 기호로는 x가 a로 갈 때 fx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 극한 진행을 했을 때 특정 값으로 다가가주는 개념을 수렴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의로 표현했을 때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둘 다 동일한 하나의 유한 상수값이 나와주면 그걸 단순히 극한분했을 때 수렴한다고 표현하는 게 정의라는 거야. 알겠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무한대 개념에 대해서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정확히는 이 극한이라는 건 사실 결과물은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수렴 아니면 발산이야. 수렴 아니면 발산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계산 문제나 참고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수렴은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게 좋아 얘들아. 계산 결과물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거, 0으로 수렴하는 거. 발산 같은 경우는 계산한 자체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후에는 계산한 게 무한대가 나오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거 또는 진동이 나오는 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수열의 극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발산하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다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수렴 발산을 분리하는데 조금 더 편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실제로 이제 함수의 극한을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 한번 보여줄 거야.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라는 걸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함수를 그려보면 x 플러스 1이라는 건 단순 직선이 나오게 돼 있고 얘는 연속하는 함수다 보니까 좌극한을 진행하든 우극한을 진행하든 결과가 다를 리가 없다라는 것 전제로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을 분리할 가치는 없다는 거지. 그럼 그 상태에서 x를 1로 보낸다면 당연히 y 값은 어디로 다가가게 돼 있어? 2로 다가가게 돼 있으니까 얘는 2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단순한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진행할 때는 그냥 어떤 개념이 될까요? 단순 대입의 결과물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조금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가면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x-1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진행을 해볼 거야. 그러면 차이 이해할 수 있지 얘들아.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x-1분의 x-1에 x 플러스 1이라는 도형의 차이는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정의역의 차이만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뚫리면서 올라가지만 모양은 서로 똑같은 함수가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말이야. 근데 오늘도 얘기했지만 극한이라는 거 그 지점의 값을 묻는 게 아니라 진행을 시켰을 때 이게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보는 개념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1에 대해서 우극한을 하든 좌극한을 하든 어차피 y 값을 쫓는다고 친다면 얘 자체도 분명 2로 다가가거나 2로 다가가는 개념이 되니까 여기에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은 우리가 뭘로 정의할 수 있는 거야? 2로 정의할 수 있는 거야. 극한이랑 함수값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럼 결국은 얘가 2가 나온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의 함수가 나왔을 때 매번 그려서 홀이 있는 걸 무시하고 계산을 찾아서 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보통의 이런 계산은 앞으로 좀 무책임하더라도 그냥 뭐 해버리고 약분해버리고 뭐 해버리는 대입해버리는 결과물 형식으로 계산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대입이 되어버릴 거다. 대입이 되어버릴 거다라는 거. 그럼 이제 특징적인 형태의 계산 형태도 몇 개 다뤄볼 거야. 우선 fx와 gx가 둘 다 수렴을 해. 그러면 수렴하는 것 길이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다음에 극한을 계산해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결과물로 나올 거야. 단 뭐일 때만 제외하고 나누기일 때 분모가 0 되는 건 제외하고. 얘는 증명할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계산을 했을 때 같은 지점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동시에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각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다음에 동일한 지점으로 극한 계산을 하더라도
결국은 각 수렴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값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해가 된다면 그냥 그래라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우선 분모일 때 나누길 때 분모가 0 되는 건 제외하고 말이야. 이런 당연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자, 계산을 한 게 적어도 하나가 발산하는 사례, 적어도 한 개가 발산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계산. 근데 이게 수렴하는 사례를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발산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얘네들을 연합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했더니 수렴해버리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계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주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우선 형태를 좀 잡아볼게. 발산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급한 계산했을 때 수렴하게 된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 계산한 게 무한대로 가고 계산한 게 무한대로 가는데 이걸 둘이 더해버리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 이거 무한대로 뻗어버릴 거란 말이야. 얘는 절대 수렴할 수가 없어. 근데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치? 하나가 커져 나가는데 하나도 커져 나가는 거야. 근데 초반에는 서로 불규칙적으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없이 진행이 되었을 때 어느 지점부터 얘네들의 차가 일정한 수순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무한대로 둘 다 뻗더라도 뺀 게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냐면 수렴한다가 아니라 수렴 가능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니라 수렴 가능성을 가지는 형태들이라고. 얘는 분명 수렴할 수도 있어. 수렴할 수도 있어. 또 그런 사례들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아. 이것도 수렴할 수도 있어. 수렴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표현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 0은 진짜 0이 아니라 0으로 다가가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한수라고 표현해.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옛날에는 20, 30년 전에는 이걸 무한수라고 표현해서 다들 그러려니 했는데 수학자 한 분이 증명을 해버려가지고 0으로 다가간다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이제 증명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근데 그냥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 나중에 너희들의 해석학 파트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미묘한 거 조금씩 건드리는 거거든. 계속 조금씩 변해. 하여튼 이건 진짜 0이 아니라 0으로 다가가는 거야. 알겠지? 0으로 다가가는 거야. 요런 형태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형태. 0분의 0. 0분의 0. 하나가 0으로 가는데 하나도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것도 수렴 가능성을 가져. 그리고 얘가 주인공이야. 문제들 보면 거의 다 이런 형태. 지금 내가 얘에 해당하는 기본 예제 계산 문제들 하나씩 보여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잔소리로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방금 분명 내가 뭘 가진다고 했어? 수렴 가능성을 가진다고 했지, 그렇지? 근데 이 녀석은 안타깝게도 수렴 가능성은 가지지만 계산이 안 되는 애야. 이 상태에서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아, 얘 수렴할 수도 있나 아니면 발산인가라고 궁금했을 때 계산을 해봐야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 자체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형태야. 너희들이 수투를 배우든 아니면 미적 파트를 배우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계산을 해야 되면 무조건 이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야 계산이 이루어져. 그래야 계산이 이루어져. 우선은 각 사례에 대한 기본 문제들 풀어보자.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볼게. 리미트 1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녀석의 사례야. 이 녀석의 사례. 지금 보이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얘 형태 자체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해. 이거 문제 계속 개념 설명하는 거야. 첫 페이지에 그냥 계속 써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분명 수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계산이 안 되는 애라고 했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바꿔야 돼. 그래야 계산 결과를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사용할 거냐면 분모에 1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유리화를 할 거야.
유리화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유리화를 왜 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려고. 그럼 편의를 곱해서 유리화를 해버리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게 돼 있어?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제곱해서 빼버리면 x 플러스 1가 남겠지.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계산을 어떻게 이뤄낼 거냐면 여기서 분모분자에서 차수가 가장 큰 걸 생각해보자. 분모분자에서 차수가 가장 큰 건 1차지 1차. 자 분모분자를 x로 나눠버리는 거야. 1 더하기 x분의 1이고 얘는 들어가 버리게 되면 1 더하기 x분의 1에 x 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이겠는가? 얘들아 이거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도 0 날아가니까 다시 얼마 나와? 2분의 1 수렴하지.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지금처럼 수렴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극한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지금처럼 나눠서 계산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100,000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얘가 가진 돈이 큰 건 맞지만 반대로 읽으면 얘가 가진 돈에 비해서 내가 가진 돈이 작은 거거든. 근데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와 너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일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 너 되게 조금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더 키워봐.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1조 원을 가지고 있어. 내 돈은 없는 거야. 내 돈은 없는 거야. 그치? 필요가 없는 돈이지. 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x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들아 x제곱과 x는 서로의 차이가 벌어져 유지돼.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냥 없는 애야. 뭔지 알겠지? 얘도 그냥 없는 애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한테도 얘는 그냥 뭐 하는 애야? 없는 애야 지금. 그럼 이제 뭐야? 얼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2분의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이제 알겠지? 근데 만약에 맨 위에서 x제곱 이 기준에서 x가 없는 예고 1도 없는 예면 그 영어로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설명인데 잘 봐. 이게 무한대 개념을 사용해서 접근할 때는 어떤 수렴을 전제로 인해서 전체 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 부분 수렴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얘에 비해서 얘는 없다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얘와 얘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따져내기 있어서 얘네들의 영향력을 따져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 사실은 루트 x 제곱하면 얘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한테서 얘를 뺀다고 하면 얘에 비해서 얘가 없는 건 맞지만 이 똑같은 녀석을 뺀다고 했을 때 얘가 차에 해당하는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걸 뺀 것도 무한대로 가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한대 자체는 또 무시할 수가 없어. 이제 표현이 좀 얘들아 안 좋은 표현인데 잘 들어봐. 큰 무한대에 비해서 작은 무한대는 쓸데없는 애야, 맞지? 근데 잔재물 자체가 무한대여서는 안 돼. 계산의 잔재물 자체가 무한대여서는 안 돼. 그럼 걔의 영향력이 어떻게 퍼질지가 알 수가 없어.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이런 거야. 삼각형이 있어. 내가 원을 여기 n개 채우고 n-1개 채우고 1개를 채울게 이렇게. 그럼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2분의 곱하기 n 플러스 1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이 드는 건 원 개수가 늘면은 이 틈이 어떻게 되지? 좁아질 거야. 우리가 드는 생각은 원이 무한대 개수만큼 많아지면 원의 넓이하고 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추론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틀린 답이야. 이게 왜 안 되냐면 잘 봐. 원의 개수가 늘어나면 요 차이 벌어지는 틈 있지. 틈의 개수도 몇 개가 돼? 무한대개가 되거든. 틈도 무한대가 돼. 틈도 무한대가 돼서 그래서 삼각형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버리면 그 차가 무한대개만큼 남는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원의 넓이를 무한대개만큼 보내서 더하잖아. 그럼 삼각형 넓이보다 조금 작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계산 결과물에 잔여물이 무한대가 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삼도극 같은 거, 삼각함수 도형극함 막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계산하게 되면 이만한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은 정석적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원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부분적으로 지원할 때도 곱하기 계산에 대해서 주로 지워야 돼. 더하기 빼기 계산에 대해서는 부분 수열의 계산하는 게 별로 안 좋아.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문제 보면 이해할 것 같고 하여튼 요렇게.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에 무한대 보안의 무한대는 벌써 여기서 설명해버렸어.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설명하면서 뭐까지 설명한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까지 설명해버린 거야,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는 무한대 곱하기 0. 사실 얘들아 무한대 곱하기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서로 뭐 한 거야 이게? 똑같은 거지. 왜 그래?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치? 어차피 얘는 무한대 곱하기 0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얘는 어차피 같은 거다. 단 하나만 물어볼까? 무한대 곱하기 0 계산하면 무조건 0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얘가 만약에 n인데 얘가 만약에 n분의 1이어봐. 그럼 계산하면 1 나와버리지 그치? 결론은 무한대 곱하기 0은 어떤 값이든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0분의 0이 진짜 중요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 되고 보이기 이게 0분의 0이야. 당연한 얘기지 그치? x가 1로 오면 분모도 0 돼버리고 분자도 0 돼버리지 그치? 수투에서는 얘들아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거의 다 메인이야. 얘가 거의 다 메인이야. 그럼 얘는 아까 내가 앞에서 설명했네.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고 막 정확하게 쫓아가는 게 맞는 거지만 비효율적이니까 가능하다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자고? 그치? 약분한 다음에 단순 대입하는 구조를 가능하다면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지. 그럼 이 상태에서 대입해버리면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 나오나? 이렇게. 그럼 얘도 지금 수렴하는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0분의 0도 수렴 가능하다라는 거. 뭔지 알겠지? 여기까지 쭉 정리해볼게. 파란색 오늘 들어가지고 적어도 한 개 아니면 위에서 발상이고 찍는 사람은 수련 둘 다 발산이어도 수렴할 수 있어. 그 예제가 얘가 될 것 같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 페이지를 넘겨서 2페이지. 자, 옆에 조만한 개념 이용해 작은 거 하나 정리해볼게. 자,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 마이너스 알파의 m 중에 x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의 n 중에 x 플러스 감마 요 형태도 정말 자주 나와서 얘에 대한 계산도 좀 접근을 좀 해볼 거야. 자, 우선 얘는 뭘 기준으로 접근을 해볼 거냐면 얘가 m이 n보다 큰 것과 m이 n과 같은 것과 n보다 n이 큰 것과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해 보는 거야. 문제 알겠지? 우선 여기서 베타와 감마는 알파랑은 다르다는 전제하에 오케이? 야 그러면 우선 판단해 보자. m이 n보다 커봐. 머리로 분모에는 거듭제곱이 더 큰 거니까 약분을 하더라도 분자에는 x-알파가 없는데 분모에는 x-알파가 남겠지. 자, 그럼 x를 알파로 진행해버리면 얘는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으로 다가가겠지만 분모는 어디로 다가갈 거야? 0으로 다가갈 거야. 이게 전형적인 수투 극한에서의 사고야. 엑시더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가 너희들이 수투에서 극한 계산할 때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럴 수가 없는데? 라는 상황이 온다면 100%야. 분모가 0 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데 분자는 유한 상수값으로 가. 그럼 결론적으로 수의 절대값은 커져나가게 돼 있지. 커져나간다는 건 계속 커진다는 얘기고 결론은 얘가 어디로 다가갈 거라는 얘기야. 무한대로 다가갈 거라는 얘기야. 결국 이 극한 계산은 얘는 분명 멀릴 수밖에 없어. 얘는 발산일 수밖에 없다. 누구 말하는 거야? 이 녀석 말이야. 근데 m과 n이 같아봐.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 사라져버리지. 분명 수렴할 거야, 맞지? 수렴을 할 거야. 근데 분명 무슨 값으로 수렴할 거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거라고 얘기해. 이해하니? 근데 만약에 n이 크면 약분을 해도 분자의 x-알파가 남는 거니까 상수분의 0으로 다가가겠지? 고민할 거 없이 얘도 수렴하는데 얼마로?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유형적으로 분류해놓으면 응용 문제에서 풀기가 쉬우실 거야. 지금 개념 설명 좀 한 것도 부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빠르게 설명한 거라 지금 설명한 걸 듣고 이제 북한 뭐 이해하겠네 하면 괜찮은데 극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좀 세세하게 좀 잡고 싶다 하는 사람은 좀 복습이나 예습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좀 알려주고 싶은 게 기본 개념을 만약에 복구하는 입장에서 좀 기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그 유튜브 들어가면 거기에 쌤 이름 쓰고 뒤에다가 폴라리스 이렇게 치잖아? 그럼 내 거 채널 나와. 근데 그 채널이 뭐냐면 그냥 지금 수업 영상 찍고 있는 것도 거기다 올릴 거거든. 뭔지 알겠지? 애들 빠져가지고 수업 영상 봐야 되는 거 그냥 올리는 데거든 여기가. 근데 예전에 중학생들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 수업을 영상을 다 찍어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재생 목록 들어가면 돼. 딱 들어가서 영상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냥 찾을 수는 없고 재생 목록 누르면 과목별로 이름이 있어. 그러면 재생 목록 쪽에 수트 있을 거잖아. 그럼 거기에 보면 순서대로 돼 있거든. 함재극한, 합성함재극한, 연속성, 미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눌러서 그냥 멍 때리면서 보면 그냥 이해가 좀 쉽게 될 거야. 그렇게 입학하는 예비고가 아니라 진짜 중1, 중2 애들 내리고 개념 수업할 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되게 느리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은 그거 보고 복구하시면 돼. 그 왜 굳이 내 거 보라고 하냐면 내게 짧아. 알겠지? 니네 뭐 인간 선생님들 영상 보면 쓸데없이 너무 길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길어야 돼. 그렇지 않니? 그분들 뭐 예를 들어 현우진 씨 같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거든. 한 번 수업할 때마다 한 단원이 끝나야 돼. 4시간 수업에. 근데 솔직히 툭까놓고 말해서 함재극한 내용이 너무 적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수업하고 2시간 썰을 쓴다고. 그래서 꽉 채운다고 그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천에도 2시간이야. 수업을 천에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않냐? 함재극한 수업 들으러 왔는데 1시간 반 수업하고 2시간 반 남았는데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으니까 집에 가 이럴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분들은 썰 푸는 지점까지 시간을 다 생각을 해서 수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4시간을 무조건 채운다고. 그러니까 수업이 길어 생각보다. 그리고 솔직히 특권학과 안에서 문제 푸는 수업이 아니라 개념 수업은 누구 걸 들어도 상관없어. 뭐 기초 개념을 뭐 누구 게 좋거나 뭐 그것도 웃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게 짧아. 한 20, 어떤 건 10분이야. 동반인 줄 알겠지? 아마 20분, 30분, 10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초적인 거는 보완이 필요하면 그냥 빨리 보고 털어버려. 그리고 수업 때 못 오게 되면 찍어서 여기다 올릴 거니까 그 수업 영상 보내주세요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보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우선 그럼 요거 감안한 상태에서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박스 안에 1번 최고차 계수가 1인 두 3차원수 F와 G에 대해서 G는 0이다. 그때 리미트 X가 L로 갈 때. 자, 풀어서 써버릴게요 그냥. 자, 문제 보면 얘들아 뭐라고 되냐면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인데 N이 1, 2, 3, 4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X가 1일 때는 GX분의 FX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2로 갈 때는 역시 0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X가 3으로 가게 되면 3으로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2 곱하기 2니까 2가 나오겠다 그치? X가 4로 가게 되면 그럼 3 곱하기 2니까 6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이 조건을 만족한 F와 G에 대해서 G5의 값을 구해주세요 하거든. 자 그럼 이렇게 F와 G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접근할 생각으로 보면 최고차 계수는 둘 다 1이라고 했는데 G1이 0이래 얘들아. 그럼 당연히 얘는 뭘 가져야 돼? X-를 하나 가져야 되겠지. 근데 보자고 얘가 X-를 하나 가져. 근데 0으로 가. 근데 X가 1로 간단 말이야. 그럼 fx는 적어도 X-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0으로 다가가려면 분자 쪽이 무조건 커야 되거든. 그래서 너는 X-를 적어도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로 2로 향했는데 0으로 간대. 얘들아 분수가 0으로 가려면 당연히 분자가 0이라야 되는 거지. X를 2로 보냈더니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F가 X-2를 또 인수로 가진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F는 완성이 됐다, 그렇지? F는 완성이 됐는데 G는 아직 완성을 못했어. 그래서 모르는 걸 변수로 두고 식을 짜면 어때? 모르는 변수가 2개가 남지. 근데 지금 한 번도 사용 안 한 조건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단순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A, B 구해지겠지. 오케이, 이런 루틴으로 쓸 거야. 그래가지고
최소가 양수인 다항하는 f와 y는 f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그래프가 gx다. 그때 한번 쭉 써볼게. fx가 있는데 이 녀석을 y축 대칭. 그랬더니 y는 gx.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수렴한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 gx분의 fx 이게 k 근데 k가 0이 아닌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x 플러스 3 얘는 무한대 이렇게 그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의 가장 낮은 차수를 m이라고 하고 그때 가장 낮은 차수의 fx에 대해서 m 플러스 k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우선 이렇게 아까 내가 극한의 계산 결과물은 수렴 아니면 발산이라고 했고 수렴은 0이 아닌 거, 0인 거. 발산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지금 보면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거든. 근데 0분의 뭐를 했을 때 수렴을 하려면 얘가 가능한 게 뭐가 있는가 판단해보면 0분의 수렴 말이 안 돼. 터져버릴 거야. 그치? 0분의 0은 아까 얘기했지? 수렴할 수도 있어. 수렴할 수도 있어. 0분의 무한대 말도 안 되지. 터져버릴 거야. 0분의 마이너스는 당연히 터질 거고 0분의 진동도 터져버릴 거야. 고로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자, 이 식에서 얻어지는 거. 딴 건 모르겠는데 F1은 0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얘도 보면 x가 3으로 가면 분모가 0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3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 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 돼. 그럼 이 0이 되는 인수의 거듭 제곱이 분모 분자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차수가 서로 뭐 해야 될 거라는 얘기야. 같아야 될 거라는 얘기야. 그치? 얘 같은 경우도 볼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터졌거든?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g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되는데 0이 돼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 터지려면 그럼 얘가 x 플러스 3을 적어도 몇 개 이상?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풀는데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으면 fx gx가 있는데 자 우선 fx는 어디 갔니?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하는데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 최고차 계수는 모르는 거 k라고 할게. 자 그럼 당연한 얘기로 gx는 y축 대칭한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걸 동일하게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f는 3 집어넣은 게 0인데 자 오케이 너는 x-3을 하나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계속 밀고 나가볼 거야. 그러면 또 밑으로 가보면 아까 뭐라고 했지? gx도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뭘 가지게 돼야 돼? x 플러스 3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아까 봤지만 몇 개 이상 가져야 돼? 2개 이상은 가져야 돼.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얘도 그러면 2개 이상은 가져야 되겠다 하려고 했는데 얘랑 그럼 동일 인수가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럼 굳이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어차피 x-3의 제곱이 똑같을 테니까 이게 몇 개로 풀어버리는 거야? 이게 3개로 풀어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면 빨리 재수정이 들어가줘야 돼. 어디서 재수정이 들어가줘야 돼? 두 번째 식에서 재수정이 들어가줘야 돼. f가 지금 x-3을 몇 개 가지고 있어? 3개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럼 얘도 분명 x-3을 전체적으로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3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앞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럼 gx가 x-3을 2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보면 x-3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x-3을 몇 개 줘야 된다는 얘기야? 2개를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네.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거 포함해서 2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몇 개지? 6개지? 6개지? 괜찮아? 뭐라고? 저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있잖아요. 요거? 네. 그게 x 플러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포함해서 2개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뺀 다음에 그거 포함해서 2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인데 써놓고 나무 헷갈리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나도 헷갈려. 다시. f가 x-1을 가져야 돼. 근데 알파가 그냥 수렴만 하면 되니까 x-1을 하나 가져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하나 가져야 돼. 근데 두 번째씩 다시 보면 f는 3 집어넣는 게 0이 돼야 돼.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x-3을 하나를 가진다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하나 가지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오케이. 근데 아직은 얘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gx가 x 플러스 3을 적어도 2개는 가져야 돼. 근데 이게 x 플러스 3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벌써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하나는 더 가져줘야 돼. 그러면 그냥 하나를 더 주면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뿌려 들어가는 효과가 될 거고 그럼 f가 x-3인데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모에 gx도 x-3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다, 그렇지? x-3을 하나 주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역시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문제 없나? 이러면 또 어떻게 돼? 세 번째 또 문제가 되지. 그럼 gx가 x 마이너스 3인데 세 번째는 괜찮아. 텍스트가 안 들어가 있어. 2개니까 괜찮지, 그렇지? 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아니야 지금 왔습니다. 두 번째 것도 좀 만족됐지? 지금 펜 들어가는데 나도 헷갈리는데 gx가 x-3 몇 개야? 2개인 거지? 그럼 f도 x-3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그렇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요렇게요. 우극한 자극한 분리했을 때 분리해볼까? 근데 이게 제곱이라서 위에 하나 있잖아요. 제곱이라서 얘를 우극한 자극한에도 부호 안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위에 분자가 있잖아요. 응? 위에 분자 하나 있잖아요. 분자가 하나 약분됐지. 하나 약분되면 그러면 안 되지. 맞죠? 오케이. 맞아. 추가해줘야 돼. 자, 봐봐. gx를 마무리. 세 번째 식에 다시 넣어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gx 여기다 대신해서 넣어볼게. 그럼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x인데 우선 k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에 제곱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3이 문제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돼 있지? 대놓고 무한대로 굳이 설명하지, 그렇지?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약분을 하나 해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간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가 이제 0으로 가니까 트러블이 나는 건 맞는데 부호가 플러스로 고정이 돼야 된다는 의미야 이게. 네. 근데 지금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딴 거 없잖아, 방법이. 부호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얘를 우극한 자극한 분리를 주는 거거든. 그럼 볼게. 지금 K는 문제에서 지금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 K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우극한하면 자, 그럼 얘는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음수 나오지, 그렇지? 얘는 또 뭐 나오지? 음수 나오나? 양수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계속 까먹지? 얘가 양수. 음수 진짜요? 네. 마이너스 우극한. 아니 다 해서 다 음수인 거지. 부호를 그치, 오케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터져버리지. 지금 계산한 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터져버리지. 문제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부호적인 영향을 이렇게 줘주면 돼, 안 돼? 안 안 되겠지. 뭐 어떻게 방법이 뭐밖에 없어. 제법을 그치. 차수를 하나 더 끌어올리는 거야. 얘가 2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게? 3개가 되게. 그럼 얘도 몇 개로 바뀔 거야? 3개로 바뀌겠지. 얘가 아닌 것 같은데. 맞지? 맞지. 그럼 대체 최소 차수가 몇 개? 오차가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조건에서 또 영화 잠깐만. 얘가 3차가 되면 두 번째는 그럼 f가 x-3이 총 3개가 되니까
그럼 이게 x-3이 두 개인데 그럼 하나가 불리하니까 아 이상한데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또 깨라고? 여기가 이상한데 여기가? 잠깐만. 아니 나 이렇게 쳤을 때 올려서 푼 적이 없는데. 선생님, 응? 근데 저 마이너스 3 5극한데 이랬을 때 응. 이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하면서 5칸이면 마이너스 2점 얼마잖아? 마이너스 2점 얼마를 3 더하면 양수지. K를 처리하다가 두개 보고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잠깐만. 제가 이걸 K를 처리하다가 두개 보고 없는데요? 잠깐만. 3개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K 양수 제곱 아 이게 좀 이게 뒤에 답이 없어 미안한데 이번에 내가 뒤에 답을 안 달아놔가지고 근데 이게 제곱이 올라가면 그럼 세 번째가 맞게 되나? 그러면 최고차가 양수니까 9호는 맞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근처니까 그럼 최소 차수가 6차? 그럼 그때 6차니까 문제에서 지금 질문 구하라고 한 게 n 플러스 k니까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이제 대입해서 극한 계산하라는 거지. 그럼 k 값은 그냥 구해지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볼게. 오케이, 자 넘어가 밑에 거 3번. 자, 최고차 계수가 이긴 오참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의 세제곱 x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4제곱 분의 fx 자, 두 개 나와 있는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대. 이렇게. 근데 이때 또 x가 1로 갈 때 fx분의 x 3승의 x 마이너스 그 다음 x가 1로 갈 때 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fx 얘는 둘 다 수렴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때 x가 3으로 갈 때 fx가 12 어차피 방함수니까 편하게 f3이 12 그때 f4의 값을 구해줄게요. 자 우선 요거 먼저 확인해보자. 얘가 수렴을 한대 x가 0으로 갈 때 3승의 x-fx인데 근데 밑에 거 보면 1로 가면 수렴하지 않는데 아 그럼 당연히 fx가 x-1이라는 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우선은 2개 이상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쓸게 2개 이상 이렇게.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까? x가 0으로 갈 때 이게 수렴을 한대. 그럼 fx가 x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도 역시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지? 지금 여기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수렴하려면 fx가 x제곱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수렴이 가능하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갈 때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fx가 x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다고 했는데 그럼 얘가 만약에 x를 4개 가지면 어떻게 돼버려? 터져버리지. 오케이? 그러니까 2개 이상인데 몇 개 이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개 이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x가 1로 가면
지금 수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터져야 된다는 거거든. fx가 x-1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몇 개 이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역시 3개 이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fx가 오차함수라고 그랬어. 오차함수라고 그랬으니까 fx가 가능한 게 2개, 3개, 2개, 3개니까 x-1의 제곱에 x의 제곱에 x 플러스 a가 되거나 x-1의 세제곱에 x 제곱이 되거나 x-1의 제곱에 x의 세제곱이 되거나 이렇게 사례가 나올 것 같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f3이 10이 나와야 된다며. 야 그럼 이게 3 집어넣으면 10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 얘는? 나와요. 결국 A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3 집어넣은 게 10이다 하면 A가 구해지겠지. 그럼 fx 만들면 되겠지. 좀 자, 다음 3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고자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이러면 아까 설명했지 얘들아 이건 그냥 얼마인 거야? 그냥 2인 거지, 그치? 그치? 얘네가 큰 거에 비해서 얘는 그냥 없는 개념이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결국은 분수식에서 무한대로 가는 건 초급차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초급차의 정보를 주는 거고,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x의 5승 더하기 4x. 그럼 보면 어떻게 될 거야? x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버려? x 3승 마이너스 2만 나오고 얘는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4만 나오니까 x 0으로 보내면 사라져서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계산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x가 0으로 가게 되면 저차수의 정보가 나온다. 엄밀히 말하면 얘 최저차수분의 얘 최저차수에 대한 차수 비교가 이루어지는 거고, 차수가 동일하다면 최저차수의 개수분의 최저차수의 개수의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게 분수식에서의 x가 0으로 갈 때 역할인 거죠. 그치? 그러면 자 요거 문제 바로 4번 풀어볼게. 자, 상수함과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와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냥 바로 쓸까 이건?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세제곱분의 f 곱하기 g가 2니까 fx랑 gx를 곱한 게 최고차수는 세제곱인데 개수는 2라는 걸 알려주는 거겠지, 그치? 밑에 식은 뭐야? 0으로 가잖아. 그럼 최저차수에 관한 정보인데 분모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x 제곱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끝난 것 같아. 상수함과 개수가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f2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거든.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x-2가 나오니까 그냥 f2의 최대를 구해야 돼. 그럼 당연히 x-2는 얘한테 던져버리는 게, 그치? 그리고 나머지 털거지는 그냥 쌍둥이다 f한테 주는 게 이게 최대가 될 것 같아. 이제 알겠지?
있으니까 너희들이 풀어보도록 하자. 6번 풀게. 자, 실수 A와 6차함수 fx. 근데 A라는 집합은 A의 방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x 세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얘가 수렴하도록 합니다. 이런 얘기고 B는 B의 방 리미트 x가 B로 갈 때 x 제곱에 마이너스 3의 제곱 fx 이건 값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근데 0은 A 차집합 B의 원소고 3은 B 차집합 A의 원소 그때 F2는 마이너스 36 네, 리미트 x가 뭐한 대로 갈 때 루트 fx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gx 얘가 k일 때 f1을 구해주세요. 자, 집합 표현을 쓰는 수학 문제들은 의도가 있는 거야. 굳이 편하게 표현해도 될 걸 집합으로 표현한다는 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A 차집합 B는 0을 원소로 가진다 하고 해석을 끝내면 안 돼. 집합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A 차집합 B면 벤 다이어그램 봤을 때 여기잖아, 그렇지? 여기에 0이 있다는 건 결국 얘의 해석 결과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0은 A의 원소고 단 0은 B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집합을 쓴다는 건 온리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단순히 속함자가 아니라 이렇게 온리 네가 가져야 되는 너는 안 가지는구나. 마찬가지로 B는 3을 원소로 가지는데 근데 A는 3을 원소로 가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볼까? 얘가 0을 원소로 가진다는 거 뭐야? 0으로 극한 보내면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fx는 아까랑 비슷하지? x라는 인수를 적어도 몇 개 이하? 3개 이하로 가져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절대 b는 0을 원소로 가질 수가 없어. 야, 그러면 여기에 원소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건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0으로 보내면 얘가 뭐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얘의 원소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뭔지 알겠냐? 그래서 원소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 얘를 0으로 극한 보냈을 때도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0으로 극한 보냈을 때 수렴을 하려면 x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게 제곱이니까. 그렇지.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 또 해보자. 얘도 b가 3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터져야 돼. 3으로 보냈을 때 터져야 되는데 그럼 얘는 x-3이라는 인수를 몇 개 이하로? 3개 이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3이 A의 원소가 아니라서 그 얘기는 뭐야? 이 식에서 3으로 극한을 보내면 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터지려면 fx가 x-3을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3개 이상. 3개 이상. 오. 자동으로 얘는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3개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금 fx가 6차 함수라고 돼 있어. 6차 함수. fx는 x는 모르겠어. 근데 응? fx 3개 이상. 어디 x가 3개 이상. 3개 이상이었니? x 정보가 어디야? 여기지. 얘가 0을 원소로 가져 0으로 극한 보내면 수렴을 해야 돼. 수렴을 하려면 얘가 3개 이상. 이하. 내가 만약에 이하 아니에요, 쌤? 지금 수렴을 해야 되지. 그게 3개 이상. 3개 이하. b가 3개 이상. b에서 3개 이상. 아, 이걸 잘못했나? 이게 0이 원소가 아니면 그러면 얘가 0으로 보내면 수렴을 해야 되는 거지. 2개 이상. 만약 2개면은 이게 수렴을 해버리니까 존재하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처음 안 그래도 맞아.
뭔가 하나 남아야 돼, 그렇지? 최고차 계수는 모르는 상황이죠. 몰라. 네, 헷갈려. 3일 수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가 3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x-3의 세제곱에 A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게 F는 마이너스 3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가지고 둘을 대입해서 여기에 단순 대입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아까랑 비슷하지? 별 차이 없을 거야. 집합 개념만 좀 이해해주면 돼. 네, 위에 것만 별 차이는 없을 거야. 요 계산만 좀 잘해주면 돼. 숙제는 한 번 수업할 때마다 한 2, 30개 정도 낼 거야, 알겠지? 2, 30개 정도 낼 거니까 숙제 내면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받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 계산들 했니? 자, 정리되신 분은 3페이지 가시면 돼요. 이번엔 3천 중에서 무슨 애가 몇 명 없는 것 같더라? 거의 다 문제인 것 같더라? 여기 없으나? 여기 3천 있나? 어? 3천 중이니? 그냥 쌤 아들이 3천 중이거든. 무슨 중장? 상당 굉장히 어? 네, 상담 안 보내주셨어요. 한방 그안 좋은 얘기 그런 거 많이 들어서. 네, 준하쌤 서울 아들이 지금 중2야, 중2. 중이요. 야, 여기 조기법 안에 없냐? 오케이. 많은. 그치. 근데 3천은 아닌가? 자랑스러워. 아니면 여기는 내 쌤이 좀 학생들 보고 좀 내가 나이 들었다 느끼는 게 요즘이거든. 만약에 조기파겠는데 3천이면 내 아들 친구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에이, 우리 아들은 요즘 자전거만 타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미친 듯이 자전거만 타고. 에이. 자, 4페이지. 자, 합성함수 6항. 옆에 개념 정리 좀 해줘. 자, 합성함수 6항. 말 그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gx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함수를 예시적으로 하나 가져올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얘를 ynet 이렇게 하면 하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의 fx를 계산하고 싶다 이거야. 그치? 야 그러면 당연히 들어봐. 우리가 얘를 완벽하게 그려놓고 극한계산할 거면 딱 그래프를 보고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만 합성화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상황이 많거든. 그래서 얘를 굳이 합성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부분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계산을 해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자는 얘기야. 자, x를 0에서 우극한가 보다. 또 좌극한 우극한 분리할 거야, 알겠지? 우리는 fx를 먼저 만나야 되니까 fx가 0으로 가니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1로 가지. 근데 이게 합성된 결과를 계단 형식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함수들도 보면 불연속을 마구마구 끼고 있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이 생각보다 영향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0으로 우극한 가면 fx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맞는데 그치? 아, 근데 위에서 내려와. 그렇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많을 거라는 거야. 그렇지? 아. 클 거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걸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 G에다 넣어줘야 된단 말이지. 네. 그럼 G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니까 얼마야? 0 나오겠지. 네. 그치? 그럼 좌극한도 빨리 해보자. x 0에서 좌극한 해버리면 fx는 마이너스. 그렇지 1 마이너스 그걸 G에다가 넣어버리면 얘를 계산하면 또 0 나와. 결론은 서로 똑같지? 얘는 얼마로 보면 돼? 0이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잔소리 하나로 만약에 G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네. 그냥 리미트 위치만 하나 바꾼 거지만 fx는 0에서 분명 극한이 수렴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하거든. 그 얘는 없는 값이 돼. 오. 알겠냐? 그 차이, 미묘한 차이도 좀 이해를 해주고 결론은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합성이 됐을 때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어떤 지점으로 향하게 했을 때 위에서 내려오면 위에서 내려오면 얘는 뭘로 인식? 베타보다 조금 큰 걸로 인식하고 판판하게 오면 그냥 베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면 얘는 베타보다 좀 작은 걸로 인식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지. 어떤 뭐라고? 아 이게 지금 얘 값 자체가 없는 값이야. 없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없다가 되고. 네. 참수. 응. x가 0일 때 U가 0일 그렇지. 거기서는 그냥 삼차함수가 0 집어넣으면 0이 돼.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참수가 이렇게 0 x는 0 U가 0이고 어. 거기서 우극한 때리면 0. 플러스 주는 거야 그냥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그냥 삼차함수는 증가함수거든. 아 그 네가 말하는 y x 현재부터 증가함수거든. 자 그리고 그 합성 정도가 얘들아 합성 정도가 좀 표현이 좀 수학적이지 않은데 합성 정도가 좀 약하면 이렇게 굳이 그래프로 확인할 가치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우극한다는데 f의 1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와 있다고 해봐. 그럼 굳이 그리고 계산해서 하면 되긴 하겠지만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합성 정도가 라이트 할 때는 원래 그러면 안 돼. 나 함수 극한에서 이 x는 실수 개념이거든. 근데 좀 얍삽하게 살짝 정수적인 접근을 하는 거야. 얍삽하게. 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면 x가 어디서 어디로 향하는 거야? 0에서 마이너스 1로 향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어차피 1에서 0을 향하거든. 얘는 그러면 아 뭐야 0에서 우극한이구나 이렇게 그냥 질러가도 된다. 합성 정도가 약하면. 합성 정도가 약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매번 그래프 그리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복잡하면 어쩔 수 없어 그려야 돼. 알겠지? 복잡하면 어쩔 수 없어 그려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자. 7번. 자, fx 봐. x 제곱 마이너스 x. 얘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이 아니다. 때 3. x는 1일 때. 때 x 제곱 플러스 x. 이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gx가 이차함수인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1 gx 이게 2다 이렇게 나와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f의 1 마이너스 x gx 이거는 리미트 x가 1로 우극한 갈 때 fx 플러스 1의 gx 자 계산해보자. 자 우선 0, x가 0으로 간다 그치? 야 그럼 당연히 1로 향하는 거지 얘는. 네. 그럼 f가 1로 향한다고 했을 때 보면 자 범위 좀 볼게. 2가 작은데 1이 아니라고 했어. 야 그러면 어차피 x가 0으로 가면 1로 다가간다. 어차피 1로 다가간다는 건 실제로 1은 아니.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f의 x 플러스 1은 이 녀석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네.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식을 주어진 식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 이해했니? 그 다음에 gx는 그대로 써줄게. 이렇게. 그리고 정리해버리면 얼마 나와? x제곱 플러스 x 난 남겼어. 그냥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쓸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얘들아? g 0은 0이라는 거야, 그치? 네. g0 0이라는 거야. 원래 얘들아 지금 우리가 극한을 하고 있으니까 극한적으로 풀긴 할 건데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여기서부터 원래는 미분으로 빼야 계산이 조금 더 편해. 근데 지금은 좀 미련 맞게 극한으로 가보자, 알겠지? 그럼 gx가 어차피 2차함수라고 그랬거든? 2차함수라고 돼 있고 최고차에서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식으로 놔버릴게. a에 x에 x 플러스 b 이렇게 놔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걸 다시 집어넣을까? x 약분해버리고 x 0으로 가면 1이니까 그럼 0으로 바꾸려면 a 곱하기 b인가? 이게 우선은 2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까?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마이너스 1에 우극한 1에 얘들아 그럼 얘는 얼마로 가야 돼? 2에 뭘로 가야 돼? 2에 좌극한으로 가야 되겠지. 네. 연습하면 금방 빨라져요. 야 그러면 g는 다함수야. 다함수는 우극한 저극한 별로 안 중요해, 맞지? 그냥 넣어주시면 돼.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우극한인데 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2에서의 우극한이 될 거고 얘는 그냥 g에서 1일 거라고요. 뭔지 알겠지? 야 그러면 f2에서 좌극한 볼까? 2에서 좌극한이면 여기네. 네. 그럼 4 빼기 2니까 오케이 얘는 2라야 될 것 같아. 네. 그치? 그 다음에 2에서 우극한이면 얘네 얘. 그럼 4 더하기 2니까 오케이 얘는 6이 돼야 될 것 같아. 우리 gx 구해놨으니까 단수 대입하자. 2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을까? 마이너스 a에 2 마이너스 1 얘는 6 곱하기 여기다 1 넣어버리면 a에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 그럼 끝났지? 이거 둘이 연립하면 a, b 구해지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끝나겠지? 좋아, 지금 7번까지 했고 얘들아 숙제는 일단 조금 넘어갈게. 얘들아 조금 넘어가다 보면 여기 10페이지 보면 몇개 돼 있어? 유형절 연습해가지고 문제가 좀 자잘자잘해지지, 그치? 네. 여기가 이제 숙제 페이지인데 요번에는 숙제를 여기 22번부터 계산하는 파트까지만 갈게. 42번까지만 해오자 얘들아. 42번이요? 다음 시간에 오면 들어오자마자 우선 모르는 거 번호 체크해서 질문 먼저 받고 진도 이어서 나갈 거야, 알겠지?